특정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우주청 소재지에서는 그러한 이제 그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기능이 갖춰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정재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밭대학교 최종인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기희 수석연구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성을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한밭대학교 기계소재공학과 김건희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대전 뉴스페이스 협의체 회장이시며 주식회사 솔탑의 대표이사이신 사공영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 노동경책과 오세광 과장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미래산업과 권경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정재근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민으로서 또 지역의 상공회의소로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슈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대선 주자들한테 어필이 돼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전상의는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경제나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정재근 원장님, 그리고 우리 최종인 부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이슈화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로 오늘 잘 이렇게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상공회의소가 지역에 관한 일이나 지역의 경제나 기업에 관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이슈화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또 준비하신 하느라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여러 가지 주제나 토론 내용들이 도출이 되어서 또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지역에 큰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역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시장 허태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우 제한된 분들만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정재근 우리 대전세종연구원 원장님 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러한 토론을 이끌어 가실 최종인 우리 부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시적절한 시기에 이런 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바쁜 일정이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그동안 지역 현안들을 잘 정리를 해서 각 당의 후보들한테 18가지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공약화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와 관련된 공약들은 거의 제 후보들이 조금씩 형태는 다르지만 많은 틀에서 놓고 보면 대전시 요청을 거의 다 공약화해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딱 하나 안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우주청 문제입니다. 저는 뭐 제가 먼저 우주청을 설립하자고 주장해서도 아니고, 또 지역 이기주의에 의거해서 우주청을 대전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의 장점을 갖고 도시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이런 행정협력 기반, 그리고 R&D 기반, 그리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틀을 놓고 볼 때 그 미래 산업에 있어서 우주청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대전에 입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에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함께 여러분들이 나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위한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논의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대전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이 대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또 지역의 최대 핵심 현안인 경제 자유구역 설치와 우주청 유치라는 두 주제를 놓고 지역 산학 연관이 하나 된 의지를 보여주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안해 주신 정태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 참 시적절하고 중요한 것을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과 세종은 2021년 작년부터 경제 자유구역 설치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 국방 클러스터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청이 대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역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최종인 한밭대 부총장님, 그리고 충남대 성의련 교수님, 한밭대학교 김건희 교수님, 또 대전 뉴스페이스 협의회 사공연구 회장님, 대전광역시에서 오세광 과장님, 권경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해주시는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의 김기 양균석 박사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역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산학 연관 합동 토론회를 우리 연구원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희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기희 수석 연구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대전세종연구원의 김기희입니다.
이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대전하고 세종 간의 지리적인 국토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차에 세종이 굉장히 이제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교통과 문화, 경제 생활을 같이 영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경제나 산업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주거와 출퇴근이 하나의 그 생활 경제권 안에서 단열화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왕에 대전과 세종이 이런 그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갖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동의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전부터 생산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메가시티 조성 사업,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사업에 서로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이 광역권, 초광역권 사업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이제 행정 통합이라든가 경제 통합에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하고 있고,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이제 메가시티 유형의 경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가시티 유형의 이 경제 공동체 형성에 가장 이 효과적인 그런 선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자유구역 공동 지정이 대전, 세종에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고, 양시가 공감하고 같이 지정 신청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이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이제 이 국가 경쟁력과 이 지역 경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정 절차나 아니면 이런 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국내 기업과 외투 기업 동시에 이제 이 입주 자격이 있고, 조세 감면 부분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상당한 조세 감면 혜택이 있고, 국내 기업도 포함해서 함께 입지 지원이라든가 그런 임대료나 임대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통해서 이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지정돼 왔는데, 현재 총 100개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수도권부터 저쪽 아래 지방까지 다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별로 물론 이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대전하고 세종이 경제 자유구역에 지정되지 않았고, 충남은 경제 자유구역 경기도하고 공동 지정됐다가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충남이 현재는 경제 자유구역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 자유구역 기본 계획이나 앞으로 이 발전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자유구역 2.0 중에서 우리가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추진할 거죠. 그래서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중점 특화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내외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 투자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인프라, 교육이나 연구 이런 집적화와 관련된 혁신 자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발전 전략들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지역마다 바이오나 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별로 다 이제 현재 지정된 경제 자유구역이 특성별로 이렇게 입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도 이런 중복되지 않는 대전과 세종만의
특정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지정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대전과 세종이 가진 이제 경제 산업적인 장점 이것이 대덕 특구, 과학벨트, 행정수도 입지, 신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잘 활용하면 혁신 거점 도시로 우리가 중부권에서 육성될 수 있고 지역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대전과 세종의 어떤 기업 산업 간 긴밀한 어떤 가치 사슬 관계에 부여하고 있는 그런 그 산업이나 기업들에 연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클러스터 혁신 활동을 한다면 상당히 이 상호 상승된 그런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런 면에서 대전과 세종 기업이나 산업 간의 특허 기술 갖고 높은 연관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엮어가지고 그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 신청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서 대전과 세종이 공동의 이 산업 선순환하는 그런 이 경제의 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거를 통해서 대전과 세종이 경제 통합을 좀 더 가속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그 대전과 세종의 어떤 그 충분한 이 산업의 경쟁력과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 신청을 추진을 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효과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대전 그 관련 단체들이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양규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 이슈죠. 우주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우주정책 거버넌스 변화와 우주청 유치를 위한 전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 발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우주정책 추진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주청과 관련된 쟁점들 그리고 우주청 유치에 대한 대전의 경쟁력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이제 우주산업 정의 및 현황,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우주전단 조직 설립 관련 쟁점, 결론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우주산업은 이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도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집약적 산업으로 제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전반에 기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우주 산업은 크게 직접 우주 산업과 이제 간접 우주 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직접 우주 산업은 우주 기기 제작,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발사체, 위성 제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기기 제작에 들어가고요. 우주 서비스, 위성 영상, 위성 방송 통신 이런 것들이 우주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제 간접 우주 산업은 이제 그 우주 기술이 타 분야로 이제 스핀오프 돼서 이제 제품화되거나 상품화되는 그런 사례인데요. 예컨대 이제 우주 비행사 식수 공급 장치가 이제 중급수소 악취를 걸러주는 정수기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환하는 것을 이제 간접 우주 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이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주 산업의 이제 중요성이 점차 이제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우주 분야에 우위에 이제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를 인식해서 뭐 미국, 중국 등 이제 여러 선진국들이 이제 그 우주 분야에 굉장한 이제 그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 우주 공간이 어떤 그 탐구, 군사적 이용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업적 활용과 민간 관광 등 어떤 이러한 그런 상업성, 그런 산업의 영역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은 이제 국가 안보, 교통, 기상 예측, 환경,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여러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또 뉴스페이스라는 이제 이 단어를 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요즘 이제 우주 정책을 의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주 영역이 우주 정책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이제 일컫는 그런 얘기인데요. 최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 X라든지 원웹, 버진 갤럭틱 이러한 여러 미국의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 지금 그 우주 산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이제
3,710억 달러,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이고요. 오늘자 환율로 이제 환산을 하면 대략 이제 162조 82억 정도 됩니다. 그 이제 우주 산업을 이제 그 각 섹터별로 보면은 그 우리가 우주 산업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사체, 뭐 위성 제작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러한 이제 분야는 전체 7% 정도 되고요. 실제로 우주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 방송, 통신, 네트워크, 장비, 뭐 지구과학 뭐 이런 분야 이제 사이즈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 그 우주 산업 규모가 3조 2,610억 그 전체 우주 산업의 대략 1%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전략 거버넌스 이제 추진 체계, 뭐 정책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전략 추진 체계는 이제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서 우주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정책을 집행하고요. 우주 관련 정책은 대부분 이제 R&D입니다. R&D 성격이 강해가지고요. 실제 이제 연구 개발은 항우연 등 이제 국제 연구 기관이 중심이 돼서 수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이제 우주 전략 추진 체계를 좀 러프하게 정책 수립, 국가 사업 관리, 연구 개발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우주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사업 관리 단계에서는 윗단에서 기획된 이제 우주 관련된 여러 이제 정책들을 뭐 우주 관련 R&D라든지 산업진흥책, 국방 여러 이제 재정 사업들을 관련 부처, 뭐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들의 관련 부처가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이제 그 항우연, 천문연, 이제 카이스트 등이 이제 실제로 이제 위성체 등 이제 관련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주요 현안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기구고요. 뭐 주요 기능은 우주 관련 기본 계획, 정부 주요 정책, 뭐 우주개발 전문기관 지정, 발사체 발사 허가 등 우리나라 우주 정책의 대부분이 이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고요. 위원장은 이제 국무총리입니다. 부위원장은 과기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장관들이 당연직 부위원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우주 정책의 키플레이어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기부는 이제 국가 우주 전략의 소관 부처로서 우주 개발 정책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산업부와 국방부도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산업부는 이제 항공우주산업법이라는 그러한 법에 근거해서 뭐 예컨대 이제 항공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등 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주도 이제 국가안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이제 뭐 우주 기반 감시 정찰 체계, 초소형 위성 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 관련 법률은 이제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법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이제 과기부 소관 법률이고요. 국가우주위원회 구성, 국가우주위원회가 어떤 그런 기능들이 다 이 법에서 이제 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산업법은 이제 산업부 소관 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진흥적 성격이 강하고요. 예컨대 사천에서 이제 항공우주 산업 특화단지라는 것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 특화단지가 이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제 별도의 법이 없는 상태고요. 연구기관은 이제 뭐 항우연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항우연 중심이 되고 뭐 천문연, 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추진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이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합니다. 작년 8월에 이제 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부 장관에서 이제 국무총리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비상설 기구고요. 비상설 기구라는 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열리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또 부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구심점이 미흡합니다. 부처 간 조정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산업, 우주안보 등 이제 국방, 이제 빠르게 변하는 우주 이슈에 이 위원회가 좀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는 이제 우주가 탐구의 대상에서 이제 수익이 되는 산업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과기부 중심으로 이제 그 우주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또 과기부가 그 특성상 이제 연구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우주 정책의 산업적 측면이 좀 이제 간과될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력 인력 부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우주 정책은 이제 과기부의 이제 거대 공공 연구 정책국이라는 한 개의 국에서 이제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 관련 이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으로 이제 관련 이슈 더욱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국 단위에서 이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이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주 산업, 우주 정책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고도의 정밀성을 이제 요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좀 이걸 추진하기에는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공무원 순환보직 뭐 이러한 인사상 어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주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대처하고 뭐 이제 국제적 우주 협력이나 정책 일관 뭐 이러한 것들에 정책 일관성 확보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가 우주 전략을 이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연구개발, 산업진흥, 국가안보, 국제협력, 인력 양성 등등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정책을 한데 모아서 종합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주 전담 조직의 설립에 관한 좀 쟁점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그 조직의 형태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 행정 조직, 즉 이제 우주청으로 신설하자는 안이 있고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우주청으로 좀 이제 신설되는 그런 사안이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현재의 그 비상설인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제 파견 형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어떤 그 결국 자기 부처의 입장을 좀 이제 많이 대변해서 업무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부처가 조정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을 그런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하운형 같은 이제 우주 개발 전문 기관에 법률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위임을 해서 좀 이제 그 권한을 좀 키워주자라는 또 안이 있는데 사실 연구기관 성격상 이제 R&D 외에 뭐 재정사업, 뭐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소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 우주청이 생긴다면은 뭐 어느 부처 외청으로 둬야 되냐, 뭐 처로 둬야 되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대통령 및 국무총리실로 두자로 난 뭐 과기부, 산하, 뭐 산통부, 뭐 국방부 뭐 여러 안이 있는데 각 부처별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근데 뭐 이에 관해서는 뭐 향후 좀 더 이제 우주청이 좀 더 구체화 된다면은 그 이후에 좀 향후에 좀 논의돼야 될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우주청 입지 가장 대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우주청을 그럼 어디에 입지해야 되냐? 대전과 이제 사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유치전을 뛰어들고 있는데요. 뭐 굉장히 건설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기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할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지에 관한 고려 사항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정부 기관이 입지했을 때 어떠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나? 첫 번째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뭐 여러 공공기관이 뭐 각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정책들이 뭐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뭐 이야기도 있지만 뭐 일정 부분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중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주청이 수도권에 유치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우주청은 이제 비수도권에 이제 유치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업무 효율성입니다. 관련 부처와 이제 긴밀한 협력이 이제 가능한 입지여야 하는데요. 아마 그 박근혜 정부 때 해양수산부 사례에서 뭐 잘 아실 거예요. 해양수산부가 이때 당시 이제 그 국토부와 농림수산부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기능을 분리해서 신설된 조직인데 당시에 이제 부산시에 두자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행안부가 이제 세종에 들어왔습니다. 세종에 들어온 이유는 업무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부산으로 보낼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심해서 부산은 뭐 적절치 않다라는 게 이제 행안부 논리였고요. 그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지금 해양수산부 이제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주청 기능과 각 기능별로 이제 협업 부처를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청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이런 관련 부처들, 협업 부처들과 좀 이제 그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주요 관련 부처와 그 각 지역 간 거리입니다. 보시면은 대전이 다른 경쟁 지역에 비해서 그 협업 조직, 협업 부처와의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에 우주청이 입지해야지 우주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게 되고 우주청 본래의 취지에 들어맞게 됩니다. 이제 클러스터는 이제 동종기업만의 직접
더해서 뭐 정책기관이나 연구기관 뭐 이러한 뭐 그런 기관들이 같이 포함된 지리적 밀접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뭐 단지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고 클러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와 산업단지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같은 클러스에서는 이제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이제 정책과 연구가 개발이 되고 혁신에 필요한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의 접근이 수월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전국 이건 이제 그 2019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표된 그 보고서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그 우주산업 사업체의 그 현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클러스터 이제 주체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저 그 빨간색 표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 수도권과 대전에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우주산업 참여 기관이라고 해서 우주산업에 관련된 연구기관 현황입니다. 보시면 각 지역별로 이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대전에 전국의 41.9%의 관련 그 연구기관이 모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탭을만 봐도 대전이 어떤 우주산업 인프라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화 공급입니다. 우주청은 이제 그 나사 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석사 박사급 전문 인력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좀 빠르게 발전하는 우주산업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우주청 소재지에서는 뭐 그러한 이제 그 전문 인력의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런 기능이 갖춰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그 전국 항공우주학과 그 개설학과 현황인데요. 대전에 이제 카이스트 순환대교 두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대전과 이제 경쟁 지역 간 인력 공급 그 역량을 좀 나타내는 태블입니다. 전체 대학 졸업자 수가 이제 대전은 32,174명인데 뭐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이번기 졸업자 수 뭐 등등에 대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가 이제 탐구의 대상에서 산업 국방, 외교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우주청 설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청 입지는 우주청에 대한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청 입지는 국가 균형 발전 업무 효율성,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전문 인력 공급 양성이 중요한 곳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측면에서 우주청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주청 주요 기능이 연구개발, 산업진흥, 국방, 외교, 국제협력 뭐 이런 것들로 예상이 되므로 뭐 이러한 기능과 관련 부처와 협업을 고려한 입지가 선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뭐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에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청 그 특성상 전문직, 연구직 인력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그 해당 소재 지역에서 전문 인력 공급 양성 등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돼서 우주청 입지가 좀 바람직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앉아 계신 순서로 소개해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한밭대학교 기계소재공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을현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한밭대학교 최종인 부총장님 소개드립니다. 대전 뉴스페이스 협의체 회장이시며 주식회사 솔탑의 대표이사인 사공용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세광 대전광역시 일자리 노동경제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경민 대전광역시 미래산업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이후 토론회 진행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최종인 한밭대학교 부총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상위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산학연간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의 고객이 명확합니다. 그 고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 대선 주자들이 우리 세미나의 주요 고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객에게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책을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우리 상공회의소 특히 대전 기업과 또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시는 우리 정태희 회장님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우리 대전 지역에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50분이라는 시간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우리 토론자분들께 5분들에게 한 6분씩 시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6분 정도 시간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추가하실 내용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발표하신 두 분의 의견도 또 끝에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학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체 우리 사공 대표님 솔탑 대표로 계시고 또 우리 협의체 또 회장으로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사공 대표님께 먼저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공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뉴스페이스 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솔탑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공영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 95년도에 그 대전에서 이제 우주 쪽 분야에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95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위성을 만들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근무하다가 대전에 내려오게 된 계기도 우주 분야에 몸을 담고 싶어서 또 출연연이 대전에 다 모여 있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 오다가 보니까 과기부 이제 주도하에 이제 진행을 해오고 또 공무원 공조직이 보면 순환보직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주 분야에 있는 산하견이 그때 이제 우주청에 대한 요구를 처음에 아리랑 1호 위성이 발사한 이후 한 20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책의 일관성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했던 우주청의 모양은 그 정책과 과학 기술이 하나의 접목이 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을 원했던 거죠. 사실 그 대부분 뭐 공직에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순환 보직이 있다 보니 새로 또 담당자분이 오시면 또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해할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또 개인적인 또 목표 방향도 다르실 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문성이라는 부분인데 특히 우주 분야가 갖고 있는 기술적 특성이 모든 분야의 기술이 다 필요합니다. ICT도 당연히 필요하고 천문, 궤도, 물리, 화학 뭐 전기, 전자, 온갖 기계까지 모든 기술이 종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을 갖고서 하나의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정책기관은 상위 이제 과기부 부처가 있고 또 그 산하에 또 연구원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미팅을 하더라도 해외에 나사나 작사나 미팅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나사나 작사에서는 항우연을 우주청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쪽이 전문성이 있고 그쪽에 있던 분들을 계속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과기부 쪽에 공무원들이 오시면은 정책 결정은 이쪽에서 한다. 그런데 어떤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곧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일관성이 또 없어지는 거죠. 국제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주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 그 USGS라고 해서 특정 우주 분야 이제 특히 국토 관련돼서 하는 또 공제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한 분이 30년을 그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그룹이나 오퍼레이팅 그 워크숍을 하게 되면 늘 그분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먼저 우주청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우리가 정부의 특정 부처의 산하 조직으로 있는 하나의 청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주청을 우리가 특정 부처가 아닌 독립된 뭐 최소한 대통령, 총리 산하나 대통령 직속의 청이 조직이 존재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우주청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한 정책과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려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우주 분야에 연구하는 연구소가 거의 다 대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제가 또 한국우주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 협회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주인증센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산업처리가 활용하는 그걸 과기부에 요청을 했고, 특히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진주의 의원님하고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유치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대전에 보면은 세츄렉 아이나도 있고 저희 회사도 있고 우주 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진주나 사천 이쪽은 한번 이동하기가 교통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동하는데 비행기 타거나 비행기도 사천 쪽으로 가는 건 있습니다만 노선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특히 장비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래서 특히 지역적인 문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보고, 물론 뭐 대전이 여기 산하견이 다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위치적인 측면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이 기술과 이것을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우주 부분에 대한 요구는 현재 정부 주도라고 하지만 그동안 과기부 주도였습니다. 국방부나 또 산자부, 지금 행안부 각 수요 부처에서도 보면은 위성계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를 원활하게 하려면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체 입장에서 청의 위치도 있겠지만 지금 특히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우주 사업이라는 거는 정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연구 개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은 곧 R&D 사업으로 다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R&D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산업체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왜 R&D가 왜 문제가 있냐라고 그러면은 우주 분야는 만든 결과물이 바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알다시피 R&D 사업은 기업 매칭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을 못 남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주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열악하고 매출도 보면 R&D 사업과 관련돼서 매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다 수렴한 정책이 나오고 공약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공 대표님,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학계로 넘어가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을열 교수님 그리고 김건희 교수님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남대 성을열입니다. 일단 그 김기 박사님하고 양준섭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이 또 배움도 됐습니다. 일단 우선 이제 그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오늘 주제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 대선 후보들에게 이제 건의하면서 해결 안 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관련된 거는 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발표하셨으니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그러니까 경제 자유구역이 대전, 세종, 충청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특히 대전에 없는 이유를 보면은 거기 연구개발 특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특구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수도권하고 대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정 요청을 하면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연구개발 특구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는 사실은 정치원 중심으로 해서 R&D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글로벌화라든가 시장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차별화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충분히 이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이 갖는 이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글로벌 도시의 그런 그 형태 모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대전시랑 대전이란 곳에 연합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만든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거다.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서 설득을 하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우주청 얘기인데요. 우주청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 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만약에 우주청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경남은 항공우주 클러스터가 있어서 그쪽에는 항공기 생산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관련 산업체가 약 21%, 뭐 항공 쪽만 합치면 한 70%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은 우주 발사체가 있어서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은 뭐 수도권 대상이 아닙니다만은 수도권은 첨단 기업이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만드는 대기업들은 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그래서 수도권도 사실은 하나의, 만약에 현재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수도권도 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허브가 있고 또 미래방위산업전략기지인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 한문천문연구원, 뭐 카이스트 뭐 이런, 그리고 한 40개 업체에 달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곳이 지금 현재 우주청을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역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대전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으면, 첫 번째는 현재 우주청은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나사가 있는데, 나사는 본사가 아니라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연구, 개발, 생산하는 곳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 내지는 행정기관들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게 한국도 보면은 지금 그 관련된 법규, 현재 항공우주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개발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부처가 다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설사 하나로 합친다 하더라도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부서가 이렇게 긴밀한 협력이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행정도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만 모아놓은 대전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항공우주청이죠. 그러니까 우주청이라는 거를 접근 자체를 산업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 사천으로 간다고 한다면 산업적인 측면이거든요. 기업이 많다는 산업적인 측면인데 이 산업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가 없어요. 우주청이라는 것은. 그 외에도 우주 전쟁, 요즘에 우주군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 쪽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현재 우주선을 쏘아올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왜 한국이 그렇게 우수한 생산 시설도 가지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 같이 우수한 연구원도 갖고 있는데 왜 우주선 하나 못 쏘아올리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가 위상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역에서 이걸 관리할 게 아니라 정말 수도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그러려면 당연히 대전에 위치해서 이제 우주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사가 우주국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생각할 때 항공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주와 관련된 것만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하냐 안 하냐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주 쪽에 어쨌든 우주청은 우주 쪽에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 현장보다는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냐면 제가 좀 나중에 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주청이 당연한 근거와 논리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학계인데요. 또 이분은 학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또 우리 지역에 출연연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잘 다루고 계시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셨던 우리 김건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의 김건희 교수입니다. 저는 93년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면접은 서울에서 보고 대전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태어난 곳도 대전이고 대전을 벗어난 거는 미국에 1년 동안 잠깐 갔다 온 거 외에는 모두 학교나 초, 중, 고, 대학원까지 대전에서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초정밀 가공이라는 렌즈를 가공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96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초정밀 가공 렌즈를 만들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초기 인공위성 센터에서 과학기술 1호에 대한 측정 평가 쪽을 저희 쪽에 제가 측정을 해드렸고요. 이후 3호에는 3호 탑재체 발사체에 대해서 렌즈하고 하우징을 직접 개발해서 천문연하고 공동으로 이제 발사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나사 JPL과 공동으로 이제 사운딩 로켓형에 들어가는 렌즈를 직접 개발해서 그쪽에 탑재하는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렌즈를 탑재하는 처음 실적인 시도였었고요. 그때 당시 실제 나사 JPL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과 조립하고 온라인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그쪽에도 저희 시설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걸 느끼는 게 그쪽엔 대학원생이 실제 리드를 하면서 하고 교수님들은 밖에 대외적인 업무만 하더라고요. 그런 실정들을 봤을 때 저희도 충분히 그런 이제 우주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느꼈고요. 최근에는 달 3사 탑재체에 들어가는 렌즈를 기초연에 재작년에 직접 만들어서
이제 납품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2017년도에 초정밀 광기센터를 구축을 완료를 기초연에 했습니다. 장비비가 약 100억 정도고 그 살 수 없는 측정 분석 장비는 직접 제가 장비 개발 사업비로 이제 측정 장비를 직접 국내 국산화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런 이제 광기센터를 이제 기초연에 구축해서 단품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한밭대학교 내에도 광의화 거점 사업으로 장비비가 약 100억 정도를 이제 올해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 업체라든지 최근에는 네오스페이스나 텔레픽스 이런 업체들이 한밭대 그 근처로 오거나 한밭대에 저희 창의센터 내에 입주를 해서 실제 오시고요. 우주 관련해서도 ADD에서 국내에서는 위성 쪽으로는 처음으로 시도하셨던 양태석 박사님과 같은 분이 약 30년간 ADD에서 거의 20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에서 그 자문위원으로 위성을 개발하신 그런 분들이 대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전 자체에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항우연이나 천문연, 애트리 이런 25개의 국책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 기술부터 첨단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과 더불어서 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기업체들이 이제 잘 개발했을 때 그걸 신뢰성 평가 인증해 줄 수 있는 지금 아까 차부연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KTL이 진주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험 평가 인증을 그쪽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에 그런 가공 시설, 시험 평가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구축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좀 더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기반 구축들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산업부에서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민간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약 100명의 TF 위원들이 구성돼서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소형 위성 쪽이 이제 핫하게 가고 있고 최근에 국방부 방사청에서도 국방 관련 인력 양성, 계약학과 신설 이런 부분을 서울권, 중부권, 남부권에 신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도 대응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주의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서지 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러한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기반 인프라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들이 대전에 그 정부 출연 기관에서 스핀업한 연구소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산기술진흥연구원소가 진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책 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전문가들을 위촉하거나 모이기가 굉장히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잘 안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전에 센터를 이제 유치해서 이쪽에 인원들을 많이 파견내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리적 위치나 이 주변 가까이에 청사를 비롯해서 함께 할 수 있고 제가 아까도 이제 나사 쪽 말씀하셨는데요. 나사의 미러텍에 제가 4년간 매년 이제 미러텍이라는 우주에 사용하는 그런 과학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사에서 펀딩한 기업들이 산학연관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펀딩 받은 부분들이 모든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터 하이텍한 부분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거를 주재하시는 나사 책임자분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한 분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지도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이제 우주청이 신설되고 그 자체가 어느 한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독립된 기관이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런 집행이 가능하고 독립된 예산 수립과 블록 펀딩을 체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주 분야에 전문 연구기관이 밀집돼 있고 제주 클러스터라든지
우수한 이제 대학들이 밀접한 대전이 그 우주 사람 육성의 가장 최적지이고 우주청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건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새로운 우주청과 또 새로운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를 크게 세 가지 T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T는 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 T는 탤런트, 인재고요. 세 번째 T는 톨러런스 컬처 앤 가버먼트 팔리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술이 우리 지역 대전에 집적화되어 있고 또한 좋은 탤런트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인재들이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세 번째인 이 톨러런스 가버먼트 앤 팔리시 측면에서는 지금 뒤에 우리 과장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미래 산업을 총괄하시는 우리 권 과장님 먼저 말씀 듣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슨 산업, 무슨 담당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현재 산업도 합니다. 과거 산업도 하고, 그러니까 뭐 미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실 미래산업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산업정책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 통상자원부와 또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전략산업, 지역별로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역별로 필요한 전략산업들을 정하고 그 전략산업들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별도 이제 산업 분류 속에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기술적 분류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ICT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산업 분류는 아니고 수요처 또는 어떤 활용도 면에서의 이제 산업을 분류시켜 놓은 곳인데 우주 산업 관련된 기업들은 기존에 이미 그 인프라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기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 기술이나 또 거기 관련된 무선 통신 기술 또 그런 또 발사체의 뭐 제어 시스템 관련된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주청 문제가 오늘 이제 대선 공약에 이제 포함되는 거가 이슈가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러 대선 후보들이 많이 발표하셨어요. 우주청 또 우주산업과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이렇게 보시면 주요 후보들이 공약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입지와 관련돼서는 의견들이 좀 갈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더 논의가 있겠죠. 대전에 그 우주국방혁신 전략기지를 만들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름을 좀 조금 다르게 해서 방위사업청을 기반으로 해서 유치해서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주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대전 지역이 우주산업 또는 우주국방산업의 적합지이자 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표현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또 공통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국방산업과의 연계, 국방 분야에 대한 연계를 다들 이제 비슷하게 다 강조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 발표하셨던 양준석 박사님 의견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이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우주청, 그러니까 우주개발과 관련돼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우주개발 예산 부분도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관해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아직 따라가기는 좀 멀리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 정부의 그 우주개발 관련 예산은 한 7억 불 좀 넘습니다.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약 30억 불 이상의 그 1년 예산을 이제 투입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GDP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GDP 약 0.04% 정도 그러니까 적은 분야가 예산에 투입되고 있고 실제 또 항우연이 이 우주 개발과 관련된 전담 기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주 개발 관련된 전문 인력만 봐서도 우리나라 전체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청이란 말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우주청 정도 청 단위의 그 조직을 만들 정도가 된다면은 사실 이 예산 규모가 30억 불 정도까지는 가야 될 거고요. 인력 구성도 약 현재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주청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급하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공공 부분에 있으니까 이제 우주 산업과 또 우주청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법률 근거 법령으로 이제 그 과기정통부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우주개발진흥법이 있고 또 산업부가 또 상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우주청이라 하죠. 우주청은 부 밑에 있는 이제 행정조직입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행정 부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행정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청 단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부처별 사무분장에 보면은 우주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우주는 정부의 업무에는 이제 그 법상으로는 없는 거죠. 해양, 항만, 육상교통 또는 이제 해상교통 또 기타 이제 다른 철도 이런 얘기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어느 부처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상하게 우주란 말은 정부조직법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숙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주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조직법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 이미 이제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주도했던 것은 과기부 과학기술정통부의 거대 공공 연구정책관 그러니까 1차가 밑에죠. 1차가 밑에 연구개발정책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국장급으로 거대 공공 연구정책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과장 것들이 또 있어요. 그 일개 한 이제 부서 그 국 정도가 이제 운영을 했고 항우연이 이제 주로 해왔습니다. 항우연에서 해왔는데 그 우주 개발은 특징이 경험과 인력 그리고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직들, 이 거버넌스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만약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입지를 가지고서 새롭게 우주청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구축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인프라들을 다시 또 재편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또 뺏길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는 또 리스크도 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주청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우주 개발을 이끌어왔던 이 조직 그리고 그 인력, 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고 이것을 더 고도화하는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대전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연구개발 부분과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정부 정책이 함께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 우주청이라는 것 또 우주 개발을 다시 시작하는 정부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요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네. 연락을 했습니다. 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다면 어떻게 이것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과장님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우리 일자리 노동경제과장님, 네 오세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시 일자리 노동경제과장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비를 확보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의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내는 산업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지역의 일자리를 많이 생기게 하는 산업이냐 또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지역에 있는 산업들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서 산업의 육성 그 방향에 좀 녹아들 수 있는 산업이냐 이런 거를 놓고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대전과 세종이 경제자유구역을 같이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첫 번째 목적은 대전과 세종이 갖고 있는 자원, 인프라, 타 지역과 우수한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기업들 이런 기업이나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서 대전과 세종이 같이 부가가치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거를 찾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보면 이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 9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럼 국가에서 봤을 때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대전에서 그런 산업을 육성하든 다른 지역에서 육성을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국부를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그 산업을 좀 갖고 가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같이 대전과 세종의 어떤 경제 공동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그러면 타 지역 9개 지역이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전 세종의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산업을 어떤 전략 산업을 갖다 놔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저희들이 주의 있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건가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래 먹거리,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떤 그 청사진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산업들과 조금 미래 산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정부 정책을 끌고 나갈 거로 많이들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 보면 지금 많이들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스마트 도시, 모빌리티 산업, 녹색 산업,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 육성 산업과 같이 녹아들 수 있는 산업을 더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중간에 하나로 산업을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모빌리티 산업이 조금 그 세종의 스마트 도시, 대전의 어떤 R&D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그 모빌리티 산업이 좀 적합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그 RIS 혁신 산업 중에 대전, 세종, 충남북을 엮어가지고 그 교육부에서 하는 산업인데 모빌리티 인력 양성 사업을 한 3년인가 5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풍부하고 자원이 인프라가 풍부하다면 모빌리티 산업도 대전의 어떤 미래 신산업으로서 좀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산업들을 경제자유구역에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끌고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실무선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잠깐 한 2분만 말씀.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과거에 9개 지역이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섹터가 지정이 되게 되다 보면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는 게 부동산 그 기획하는 그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기업들이 그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의 어떤 실패 사례 좀 늦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너무 기대감을 주는 것보다는 안에서 조금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R&D는 풍부한데 산업단지가 적합한 산업단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발굴해내기가 상당히 타도시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요거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내실 있게 안에서 차곡차곡 추진을 해나가야지 타 시도의 산업과도 차별화도 돼야지 신정부 정책과도 방향이 녹아나야 되지 부가가치는 많이 창출되고 일자리는 많이 나와야지 기존 산업과 연계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높은 기대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내실 있게 준비를 해나가려면 약간의 긴 호흡을 좀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주청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까지를 또 총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5분의 그 토론을 다 마쳤는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 반 넘게 진행되는 가운데 플로어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토론자들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2분의 발표자들 짧게 의견 듣고 마지막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리더는 지역이든 아니면 국가든 고객의 소리를 잘 듣는 리더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우리 플로어에서는 우리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플로어에 손 들으시고요. 저희 마이크를 전해 드릴 테니까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늘 발표하신 2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요. 저희 토론자들이 한 30초 정도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 번 더 플로어의 의견을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 정태 회장님 말씀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우리 김기혜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2가지 주제 중에 잘 아시다시피 그 우주청 유치가 대전 지역에서는 아주 현안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논의돼서 저는 발표도 좀 빨리 했고요. 다만 이제 그 경제 자유구역도 이 산업 연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그 추진하는 것이 그 과유불급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갖고 확실하게 지정받을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아까 성은행 교수님 중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미처 몰랐던 거가 이제 이 R&D 중심의 이 연구개발 특구가 있어서 사실 대전이나 세종이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 속에서 이제 글로벌이나 시장 중심이 아니라는 부분이 이제 저기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좀 더 차별적인 요인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그거 좀 아주 연구자로서 잘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모빌리티 산업이 상당히 미래 그 먹거리 산업으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이게 황해나 광양이나 부산 진해 이런 데에서도 모빌리티 산업이 어느 정도 이 경제 자유역에서 이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지역이 가진 장점이 있거든요. 그 산업이나 기술을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 목사님. 네, 그 토론자 분들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연구에 반영하면 좋은 내용이 게 많습니다. 아까 이제 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게 이 과제가 어려운 게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해주신 말씀 잘 종합하면은 좀 더 좀 좋은 논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청에 사실 관련 쟁점이 많습니다. 우주청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각 부처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어떤 부처의 기능은 오고 어떤 부처의 기능은 오지 않고 뭐 이런 여러한 쟁점들, 그리고 인력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지금처럼 이제 뭐 그 어떤 공무원 위주의 조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석박사 위주의 조직이 될 것인가, 여러 쟁점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이제 지역에서 좀 이제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제 우주청이 좀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중앙 쪽에서 어떤 이러한 우주청의 기능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걸 또 지역에서 이제 또 받아서 그럼 우리는 지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짧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건희 교수님부터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지막은 저희 정태 회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오세훈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이제 대전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연관해서 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 항공우주 산업 자체가 그 부가가치가 자동차의 약 2배 정도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R&D 인력 비중이 그 자동차의 2.5배 정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굉장히 이제 부가가치 높은 그런 산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성 통신이나 이런 기술, 위성 영상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 대전에 이제 팁스타운처럼 우주 타운이 그런 영상을 사업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이 조성되고,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K센서 사업 그런 기업체들이 대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 그 대전의 모빌리티 산업이 함께 육성이 된다면 좋은 시너지 창출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일단은 저 경제 자유구역 관련돼 가지고 현재 보니까 예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자 유치가 애국에 있는 기업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6%밖에 안 됐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정책은 애국 기업 유치보다는 그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집중 육성할 건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것도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그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제안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주청 관련돼 가지고도 우주청이라는 것, 우주 산업이라는 게 현재 시장이 아니잖아요. 미래 시장이잖아요. 미래 시장이라는 건 현재 있는 산업 시장 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연구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이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대전의 행정의 중심인 대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적어도 세종 근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좀 이렇게 좀 공론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용역 사업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오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공 대표님, 우리 회장님. 네, 저는 저 우주청과 관련해서 좀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 과기부가 과천에 위치해 있을 때 자주 모이기 어렵거든요. 뭐 사천 쪽에 계신 분이나 대전 쪽에서도 어려웠다가 지금 세종에 내려와서 저도 뭐 국가 우주 개발 정책에 자주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있고 잘 모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멀리까지 되면 이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도 또 주요 소통 조직은 가까운 근거리에다가 다 그 배치해 놓듯이 그 정책과 기술이 하나 묶여져 있는 위치가 현재 사실 뭐 세종에 과기부가 있듯이 이 가까이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주 분야를 앞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 연구소가 현재의 모든 기술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이 가까이에서 그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산업체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거리에서 함께 했을 때 진정한 뉴스페이스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또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 대전과 세종의 경제 자유이다 보니까 두 도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행여라도 조금 그 오해, 그러니까 두 도시의 어떤 그 오해 소지에 있는 말들이 최소화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할 때도 좋고 당위성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기자분들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도시 간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연결돼서 이런 모습을 기사화해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앞으로 좀 그 서로 이렇게 그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쪽으로 제안 같은 걸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네. 저도 이제 우주청 관련돼서 이제 왔었는데 지금 잠깐 모빌리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그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광역
분야, 그러니까 한 개 지자체 또 행정구역 내에서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제 광역으로 가겠다는 거가 이제 큰 하나의 흐름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제 그 AI나 데이터와 같은 이제 그 이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 모빌리티 부분은 지금 아까 김기 박사님도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 맞습니다. 초광역 사업으로 현재 산업부가 각 지역별로 이제 이 공모를 이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초광역 사업, 협력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곳이 모빌리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전도 그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현재 참고로 바이오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을 충청권 지역과 함께 하는 걸로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청 문제는 사실 이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주청 자체의 정부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 부분으로서 접근을 하는데 우주 산업 부분도 이제 대전시의 또 주요한 주력 산업으로 이제 끌고 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우주 산업 분야는 발사체 제작하고 위성체 제작, 그리고 지상 장비 설비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분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전은 각각 다 장점과 또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다음 달 정도에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 발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본격적으로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주 산업이 대전시의 또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20대 대선 주재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에서 우리 정태희 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그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또 아니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많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까 최종인 그 부총리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늘의 고객은 20대 대선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권을 우리가 이렇게 하셨을 때 저희들의 이 지역의 이런 얘기들을 좀 충분히 귀담아 들으셔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거고요. 저도 이 지역에 그 몸담고 있고 또 계속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게 아닌가. 결국은 지역의 많은 항의원이나 뭐 ADD니 뭐 앱들이나 기계원이나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게 그 종합 뭐 이런 그 적인 그런 기술들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공 그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관련 기업들 또 많은 연구소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국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방에 관한 것도 바로 인근에 있고 또 관련 연구소도 있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이렇게 밀접하게 또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근처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집적돼 있어서 뭐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뭐 경제 자유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전이 이제 많은 연구소들이 있고 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구 개발이나 연구라는 게 산업화되고 기업에서 뭔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뭐 그 과장님께서 좀 우려를 하셨지만 뭐 대전이나 세종이나 충청이나 뭐 이런 쪽 어느 쪽에 이런 게 아니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대전 같으면 연구개발에 관한 많은 그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 좋은 인력들이나 기업들이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또 상당히 어려운 공단개발이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충남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서로 협력을 한다면 좋은 시너지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 연구 개발과 그 산업 그다음에 공간적인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엮어진다면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20대 대선 주자들께서도 아마
정책에 반영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많은 공부가 됐고요. 아마 이런 오늘 발제자 주제 발표를 하신 두 분 박사님하고 오늘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우리 사장님 또 시에서 나오신 과장님들의 좋은 또 심도 있는 얘기들이 아마 충분히 전달되고 또 분명히 설득 논리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 상위가 지역에 기반을 하는 그런 상위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지역 이익에 관한 문제나 지역 경제나 기업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의 도움이나 또 대전시나 또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이나 이런 연구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 상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또 심도 있는 토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책이 한 권 생각이 났습니다. 우주 분야의 창업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피터 디아만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피터 디아만디스가 썼던 책 제목이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와 있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Future is faster than think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분이 만든 여러 가지 창업들이 많은데 싱귤리티 대학도 만들었고요. 또 우주 분야의 많은 기업들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엑스프라이즈 재단도 만들어서요. 정말 기발하고 뛰어난 그런 돌파적인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는 $10,000,000의 상금도 주면서 이 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우리 성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전이겠죠. 하지만 의사결정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3T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T는 테크놀로지였고요. 두 번째 T는 탤런트, 인재였습니다. 세 번째 T는 아마도 투게더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전이 어떻게 정말 함께하는 목소리를 내느냐,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 의미가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주제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태 회장님, 또 우리 상위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토론해 주신, 또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박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패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대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산학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성장과 국가 발전 동호회 커다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 및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산학연구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